안녕, 여행하는 민기입니다. 저는 소요산역에 와 있습니다. 소요산은 나가는 곳이 한 곳입니다. 출구 바로 맞은편 소요식당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탑승할 버스는 57번. 시간표를 참고해주세요. 30분 동안 창밖을 보고 있으면 오늘의 목적지 허브 아일랜드에 도착합니다. 허브 아일랜드 정류장에서 하차에 직진하면 매표소가 보입니다. 매표소에서 받은 팜플렛 번호 따라 이동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탬프를 다 찍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1번 허브 힐링 센터는 입구 바로 왼편에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허브 나무들이 있고 허브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향기 체험관이지만 연수시설이라고 하네요. 바로 허브 아일랜드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허브 아일랜드의 성장 과정을 기록했네요. 4번 스카이 허브팜으로 가보겠습니다. 멀리 형형색색 우산들이 보이시나요? 스카이 허브팜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토 스팟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꼬부랑길을 구불구불 걷다 보면 허브팜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런 모습인데 초봄이라 그런지 황량하네요. 까마귀가 제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핑크 뮬리가 잔뜩 필 때 다시 오기로 하며 산타 마을로 향했습니다.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교회가 있는데 중앙 예배당과 함께 미니어처 전시실이 좌우로 있습니다. 유럽 중세를 배경으로 한 미니어처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허브향도 진하게 나고 있어요. 구경하고 나오면 7번 허브식물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온실로 된 허브 식물원이고 일반 식물들도 구경할 수 있네요. 허브 공간이 분리되어 냄새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자스민은 심혈관 개선과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문제, 스테이크의 단짝인 이 허브는 무엇일까요? 포켓몬처럼 생긴 나무를 보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라벤더 아이스크림과 함께 맛이 매우 독특했어요. 다음은 DIY 만들기 체험장. 예약이 없으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전 다음을 기약하고 나왔습니다. 체험장 밖에는 조화로 이루어진 플라워 정원과 폭포 정원이 있습니다. 폭포를 축소해 놓은 듯한 광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원을 지나 그 뒤로 보이는 허브성은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하네요. 허브성을 지나 11번 향기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네 번째 스탬프는 여기 있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천장이 생화로 이루어져 있네요. 네 번째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도장은 허브 베이커리에 있었고 도장은 입구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도장까지 찍고 추억의 거리를 바로 지나기 전에 오기상회를 구경해보았고 어릴 적 먹었던 음식들과 추억에 젖어 혀가 파래지는 사탕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장을 찍고 받은 상품은 무료 입장권.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번에 도착한 역은 지행. 이번에 방문할 곳은 매우 이색적인데요. 4번 출구 맨 끝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즈모리 스튜디오를 가는 버스는 11번과 11-1번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몰래 입수한 시간표이니 참고해주세요. 지행역에서 니즈모리 스튜디오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토리이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니즈모리 스튜디오는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하였고 무지개처럼 7 요정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하네요. 스튜디오는 넓지 않아서 여유롭게 구경하기 좋았고 건물마다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3월 초인데 호수가 아직 얼어있네요. 산 중턱이라 날씨가 추울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걷다 보니 청풍 토리이가 나왔습니다. 토리이를 지나면 소원이 적힌 연등이 나옵니다. 이 신사의 이름은 오오카미다. 행복과 의리를 전해준다고 하네요. 바로 옆에는 원수다리가 있습니다. 원수다리에서는 니즈모리의 전경이 보이네요. 정말 일본 작은 마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경을 보고 내려오다 보면 일본식 숙소 료칸이 나오는데 료칸 옆에는 고양이 신사가 있습니다. 한 손을 들고 있는 고양이가 복을 부른다고 해서 복고양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뒤돌면 보이는 붉은 건물도 카나오각이라는 신사입니다. 정령이 안주하지 않은 이곳에서도 사랑, 돈, 건강 중 하나를 빌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다양한 단에서 소원을 빌 수 있는데 소원에 쓰이는 돌이나 붉은색 끈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있는 히카리 잡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니즈모리 스튜디오는 즐길 것들이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대부분 기모노를 입고 다니는데 이곳 모리 의상실에서 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반 기모노뿐만 아니라 사무라이 옷도 대여 가능하며 유명한 애니메이션 코스튬도 할 수 있습니다. 모리 의상실 2층에는 니코 서재가 있습니다. 일본 문화가 담긴 잡동사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다락방 같았어요. 정말 없는 게 없었습니다. 인형의 시선이 가는 곳을 유심히 보니 레고가 진열되어 있네요. 에도 시대를 잘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이 외에도 돌과 모래로 자연을 표현한 일본식 정원인 가레산스이와 무료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뮤직바가 있습니다. 다음 역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의 중심지 의정부역에 방문했습니다. 첫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 5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쭉 내려가면 여러 갈래길의 출입구가 나오는데 5-3 출구로 나가겠습니다. 출구를 나가 쭉 걷다 보면 뽀뽀하려는 동상이 나오는데 5시간째 저러고 있네요. 뽀뽀하는 커플 동상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 쭉 직진하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제일시장, 경기 북부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먹거리를 찾으러 많이 온다고 하네요. 먹거리가 특색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맛이지만 오목조목 붙어있는 먹거리 부스도 한몫한 것 같았습니다. 왼쪽은 떡볶이, 오른쪽은 비빔국수,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중 저는 맛있다고 호평난 영선내에 가서 비빔국수를 먹었습니다. 김밥과 함께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비빔국수를 먹고 나오려는데 어묵이 절 부르길래 한 입 먹고 떡볶이도 먹고 싶었지만 엄청 배불러서 나왔습니다. 500원어치만 달라고 했습니다. 다 먹고 조금 더 주시려는 어머님의 호의에 행복을 느끼며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몸의 양식을 쌓았으니 마음의 양식도 쌓으러 가봅시다. 다음 목적지는 도서관.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시장에서 나와 쭉 걷다 보면 큰 도로가 나오는데 도로 건너편 버스 정류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을 가는 버스는 23번이고 15분에서 20분 배차 간격이니 아무 때나 가셔도 됩니다. 버스를 타고 약 26분을 이동해 송산사지 성민학교 입구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내려서 오른쪽으로 쭉 걸으면 두 번째 목적지 도서관이 나옵니다.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미적이지 않나요? 의정부역의 두 번째 관광지 미술도서관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도서관들은 여러 테마가 있습니다. 그중 미술도서관은 미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도서관이 아니라 작은 미술관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전시도 운영된 것 같은데 아쉽네요. 조금 더 일찍 방문해 볼 걸 그랬습니다. 조명마저 아름다웠어요. 엄청나게 큰 책도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총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1층은 미술 관련 서적이 즐비해 있습니다. 2층에는 무슨 책이 있을까 궁금해 올라가 보았습니다. 2층에는 일반 서적들이 있는데 제 기호에 맞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왼쪽 어린이 자료실, 아니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참신한 주제를 가진 책들이 많았고 제 인생책을 찾았습니다. 2층에서 바라본 1층의 모습입니다. 미술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서관 곳곳에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 이곳 3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 오래 머물기 좋았습니다. 많은 서적이 기증되어 있는 기증존도 있었고 이곳도 한적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같은 날 다른 촬영을 위해 두 곳을 더 가봤는데 도서관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많이 감동했습니다. 이번엔 회룡역에 방문했는데요. 1호선과 의정부 경전철이 같이 지나는 회룡역, 의정부 경전철을 타고 색다르게 시작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색다른 도서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출구로 나가겠습니다. 나가는 길 오른쪽에 오헤어 보이시나요? 저쪽 방면으로 쭉 직진하겠습니다. 쭉 직진하면 의정부 경전철의 종착지 발곡역이 나옵니다. 발곡역 2번 출구를 끼고 쭉 직진하시면 오늘의 목적지 음악도서관이 보입니다. 미술도서관처럼 음악도서관은 음악이 주 테마입니다. 음악도서관은 도서뿐만 아니라 음반도 소개하고 있네요. 3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3층에는 특별한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음악 매거진도 잘 분류되어 있습니다. 건반 느낌 나는 계단이 도서관의 분위기를 한껏 높여주고 있네요. 올라가 보았습니다. 2층은 전반적으로 의자가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여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1층에서 책을 가지고 올라와 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층이자 음악도서관의 핵심인 3층에 도착했습니다. 전혀 도서관 같지 않습니다. 영화, 오페라, 음악회가 담겨있는 블루레이와 CD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더욱 놀라운 점은 3층에서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구비되어 있는 CD 플레이어의 설명서를 읽고 재생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도서관 사업에 정말 감탄했고 이대로 끝내기 아쉬워 다른 도서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역은 가능역, 회룡에서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됩니다. 가능에 있는 도서관은 가재울 도서관, 3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보입니다. 가재울 도서관의 테마는 여행이네요. 여행 서적이 한 켠에 모여있고 여행 욕구를 만드는 영상도 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많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 읽었던 책들이 많았습니다. 국내 사소한 여행지와 여행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제가 참고하는 매거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엔 어디로 떠나볼까요? 여행 관련 도서 말고도 일반 서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도 수많은 관광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정보 시민이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은 쏜 시민인 제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광지입니다.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관광지를 소개해드리고 싶고 여행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